네, 다자오, 엠브레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3월 8일 월요일에 출근하시는 길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지난주 3월 1주차 이제 보도 자료와 이제 언론사 기사를 이제 요약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만큼은 이제 보도 자료와 기사를 동시에 이제 말씀드린 만큼 보도 자료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난주 뉴스 중에서 이제 3월 5일 금요일자 언론사 뉴스만 이렇게 따로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서 다른 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영상은 이제 기사는 이제 앞선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올해 해외 주식 순매수 순위 참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1위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테슬라, 애플 이렇게 다 아실 만한데 이제 팔란티어 그리고 대만의 TSMC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그리고 이제 바이두 이 두 개는 이제 ADR 방식으로 상장돼 있는 미국 증시에 ADR 방식으로 상장돼 있는 증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제 매수 자금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특기할 만한 게 뭐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근데 그 외에도 이제 그 유니티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처칠 캐피탈 이제 스펙이죠. 그리고 이제 3배짜리 이제 그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그 3배짜리 이제 ETF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몰렸다라는 부분이 특기할 만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과 같은 이 옆에서 보시다시피 해외 주식 보관 금액 순위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옆에 있는 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 이제 서학개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되게 이제 개별 종목에 혹은 ETF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 순매수 순위와의 비교를 해보면 결국엔 이제 다양화하겠다 투자 반경을 넓히고 있는 것을 보인다. 이제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스펙에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증권에 이제 ADR 방식으로 상장돼 있는 이제 해외 증권에도 이제 투자를 하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처칠 캐피탈이라는 이 스펙 이 주식이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그 핫했냐라고 했을 때는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루시드 모터스와의 합병을 발표했고 또 전기 버스 제조업체인 프로테라와 합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당히 이제 핫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스에서 P2P 투자 피해 감독 못하는 금감원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감독원 측면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P2P라는 것은 이제 온라인 투자 연계이고 관련된 이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어떤 상황이냐면은 토스의 이제 그 간편 송금 앱에서 이제 배너 광고를 했는데 그 배너 광고 내에 이제 P2P 업체가 있었고 근데 이 P2P 업체가 이제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이제 과연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토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토스 측은 이거는 광고다. 내가 광고를 했을 뿐이지 내가 왜 책임을 지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금감원이 이제 감독을 못했다라는 내용의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자체는 뭐 제 의견을 밝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단순히 중개 수준이 아니라 투자 광고 중개와 이제 광고의 이 경계가 사실 모호하지만 분명히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배너 광고를 한 것이 과연 이제 중개 행위로서 책임을 져야 될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독특할 만한 게 지금 현재로서 보시면 그러니까 뭐 신한은행은 네이버페이 그리고 농협은행도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카카오페이와 제휴하고 있는 은행도 있고 하고 있는데 합종 연행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활발하게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KB금융이 상당히 독특하게 나홀로 이제 자체 플랫폼으로 승부하겠다라는 이제 그 선언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특기할 만한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KB금융의 이와 같은 행태가 다른 금융과 차별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이게 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인 대박을 꿈꾸는 2030 가상화폐 거래액이
코스피의 40%를 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거래 대금이 코스피의 일일 평균 거래 대금이 19조 원인데 이제 40%인 이제 약 8조 원 가량이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당연히 이제 그 특징 그 이유는 역시나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상한가, 하한가 등의 제한이 없고 뭐 기타 서킷 브레이크 등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건데, 그거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상당히 이제 불공정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시장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데이터 컨트롤 타워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 분과를 신설한다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게,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마이데이터가 금융 그 신용 정보에 이제 한정된 걸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다면, 이제 이거를 그 비신용 정보인 이제 의료 정보라든지 뭐 공공 정보들 이런 데이터들을 다 이제 아우르는 쪽으로 이제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기존 이제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기타 이 정보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정부의 컨트롤 타워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해서 마이데이터 분과를 신설하면서 그 방향을 공공이나 의료 분야로도 마이데이터가 확산돼야 된다라는 보도 그 자료가 나왔으니 앞으로는 좀 더 이제 많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번 주 뉴스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실무자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뭐 취업 준비생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증시에 ELS로 옮겨간 투자 심리라는 부분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ELS 발행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가 상당히 다시 또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3,200과 3,000 선에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ELS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제 ELS라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이제 파생 상품 중에서도 파생 상품이지만 이 옆에서 보시다시피 만약에 지금 요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라고 했을 때 이 옆에 제가 그린 선은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기준가 대비 기준가를 100으로 잡았을 때 움직이는 선이라 했을 때 이제 기준가 대비 90, 기준가 대비 80, 그리고 기준가 대비 뭐 40이나 50 이런 선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뭐 6개월, 1년 그리고 가다 보면 이제 만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 ELS가 이제 그 하는 건 이제 원금 투자한 원금에다가 약속했던 이제 그 이자, 근데 이 이자가 상당히 높은 이자를 이제 제공해 주죠. 근데 높은 이자를 제공해 준 이유는 이 원금까지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그 리스크를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그 원금이 손실 나는 경우와 손실 나지 않고 약속받았던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로 제가 한번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으실 때 좀 더 편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선은 원금 이외에 이제 붙을 수 있는 이제 추가적인 이자 이유를 보시면은 ELS 쿠폰 금리가 예를 들어서 4% 내지는 5%대에 이제 발행되는 것들도 있고, 이제 연 8%대에 이제 수익을 이제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최고 연 14% 세전으로 했을 때 그런 이제 ELS도 지금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그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스텝 다운형을 이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스텝 다운형이라는 게 이 계단식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에 그 90 그리고 1년에 80 뭐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식으로 세팅을 해놓는 게 이제 그 세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6개월을 기준으로 사실은 이제 90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조기 상환 조건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조기 상환 조건이 6개월에 90 이상일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품이 있었다 했을 때는 이 이상이 된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기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원금에다가 이제 보장했던 이율 뭐 그게 아까 옆에서 보셨듯이 5%, 8%, 14%를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근데 이 녹색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기준으로는 아직 90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0을 넘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조기 상환 조건이 1년에 80 이상일 것 했을 때 이 부분에서는 이런 경우에 역시도 이 ELS는 약속됐던 원금과 이자를 이제 쿠폰을 이제 수익을 이제 환원을 해줄 것이고요. 이 노란색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란색 같은 경우로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노란색으로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는 6개월일 때도 90을 못 넘었고, 그러니까 1년일 때도 이제 80을 못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상환은 실패했지만 만기까지 됐을 때 그러니까 이 노란색도 지금 이제 수익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밑에 주황색과 이제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까 전에 원금과 이자, 원금까지도 손실이 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이제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그 knock-in, lock-in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이거를 이제 투자 상품을 뭐 녹인 구간을 어디로 설정하는지는 상품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40%, 50%로 녹인 구간을 정했다, 낙인 구간을 정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노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가 한 번도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한 적은 없었지만,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낙인 구간이 50이라고 했을 때 낙인 구간은 단 한 번도 터치를 하지 않고 그 위에서만 놀다가 만기를 맞은 경우, 이런 경우에 원금 플러스 이제 약속했던 수익을 이제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그게 아니라 한 번도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인데 그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이 낙인 구간에 진입했었던 적이 있었던 이런 경우, 만약에 주가지수가 이렇게 진입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만기가 됐을 때 원금까지도,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그 일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이제 ELS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ELS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만 조기 상환 조건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가 되는, 그래서 스텝 다운형 이제 ELS가 상당히 많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표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언론사의 주요 기사들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다음 영상에서는 그 자본시장 집중 분석인데, 그러니까 리보 금리 폐지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